다크로스팅 강배전 커피 내릴 때 다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물 온도부터 낮춰서 내리시나요? 그래야 쓴맛은 줄고 고소한 커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도 카페를 막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2016년에 카페를 시작했고 시작부터 핸드드립 전문 카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잔, 주말에는 100잔이 넘는 커피를 전부 핸드드립으로 내려 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냥 드립커피뿐 아니라 카페라떼, 카페모카, 아인슈페너까지 전부 핸드드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스페셜티 카페보다 훨씬 많이 강배전 커피를 내리고 마셔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함보다는 왜 쓴맛이 먼저 튀어나오는지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카페에서 강배전 커피 내려드릴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집에서 영상 보고 비율이랑 분쇄도 다 맞췄는데 왜 쓴맛만 나요?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강배전 커피 내릴 때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3가지 조건, 그리고 이 3가지를 한 번에 갖춘 완벽한 조합을 전해드립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내일 아침 바로 고소하고 단맛 나고 부드러운 커피를 내려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끝에는 이 3가지 방법을 단박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핵심 가이드가 있으니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먼저 다크로스팅 강배전 커피 내릴 때 다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물 온도를 낮추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물 온도를 낮춰 내리면 커피 쓴맛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소한 맛도 줄어듭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함께 물 온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영상이 끝난 후 보실 수 있게 하단 고정 댓글에 고소하고 단맛 나고 부드러운 강배전 커피 내리는 법, 그 핵심 가이드를 남겨놓을 테니 영상 시청 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커피에는 원래 고소한 맛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소하다고 느끼는 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고소함이 희미해지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고소하다라는 건 고소한 향에 커피의 단맛과 부드러움이 더해진 종합적인 뉘앙스, 느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물 온도를 낮춰 커피를 내리면 커피에서 나올 맛과 향이 줄어들고, 그래서 쓴맛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피의 단맛이나 부드러운 질감, 향마저 충분히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커피의 고소한 느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죠. 맛있는 강배전 커피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맛이 있습니다. 볶은 견과류나 버터의 고소함, 밀크 초콜릿의 부드러움, 과일잼 같은 진득함이죠. 여러분이 이걸 레시피에서 설명해주는 맛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물 온도가 아니라 이 방법 3가지를 사용해 보세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배전 커피를 무엇으로 추출할까? 강배전 커피의 추출 도구입니다. 그거야 약배전이든 강배전이든 커피 내릴 때 원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배전 커피는 약배전보다 훨씬 더 무엇으로 커피를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커피의 맛과 향을 형성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생두에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피콩은 열을 받아 더 많이 팽창하고, 팽창한 만큼 더 많은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커피 안에 들어있던 가스나 맛과 향이 밖으로 나오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약간만 힘을 줘도 부서질 만큼 약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스펀지처럼 구멍 많은 다공질 구조로 말랑말랑 약해져 버린 강배전 커피에서 커피의 맛과 향이 너무 빨리 빠져나오지 않게 천천히 고르게 나오게 하려면 약배전 커피보다 더 세심한 커피 드리퍼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하리오 드리퍼를 말씀드릴게요. 하리오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하리오의 구조는 강배전 커피의 고소함을 추출하는 데 적합한 드리퍼는 아닙니다. 드리퍼 안에 이렇게 솟아나온 걸 리브 또는 리찌라고 하는데요. 하리오는 이 리브가 회오리 형태로 위에서 아래까지 벽을 따라 길게 나 있습니다. 이 리브는 드리퍼와 종이 필터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이 커피 사이로 잘 흘러가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리오는 커피를 내릴 때 드리퍼와 종이 필터 사이로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바이패스 현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피 성분이 천천히 고르게 나오도록 물 흐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바이패스 현상으로 물만 나는 밍밍한 커피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진한 초콜릿 맛이나 볶은 견과류 같은 고소함, 또 잼처럼 부드러운 질감의 강배전 커피인데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리오 드리퍼로 강배전 커피를 내리신다면 이 두 가지를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부어 드리퍼한 물 높이를 확 높이지 말고 좀 나눠 부어 커피를 내리세요. 예를 들어 100g의 물을 부어야 한다면 그걸 한 번에 붓지 말고 30, 30, 40 이렇게 물 붓기 횟수를 늘려서 두세 번 나눠 부어주시고, 둘째, 필터 가장자리까지 물을 붓지 마시고 되도록 커피층이 가장 깊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듯 천천히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드리퍼와 종이 필터 사이로 물이 흘러가 버리는 바이패스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도 있고 좀 더 진하게 강배전 커피를 내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배전 커피가 대부분이었던 옛날에는 고노 드리퍼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거라서 크랙도 심하고 사용감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플라스틱 소재는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고노 드리퍼는 겉으로 보기에 하리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드리퍼 내부를 보면 리브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하리오는 리브가 위에서 아래까지 벽을 따라 길게 나와 있지만 고노는 아래쪽에만 짧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커피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바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리브가 없는 위쪽에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진하게, 커피의 맛과 향이 천천히 고르게 나오도록 하는데 이상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커피의 단맛과 질감을 좋게 하는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줄기를 제어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오랜 시간 숙련된 바리스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립커피를 시작해 볼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 입문자들께는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는 드리퍼이기도 합니다.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그만큼 추출 재현성이 낮은 드리퍼입니다. 하리오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드리퍼라 사용감이 익숙해서 커피를 내리시기에 좋지만 종이 필터와 드리퍼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 바이패스 현상이 커서 진득하고 진하고 고소한 강배전 커피를 내리는 데는 적절하지 않고요. 고노는 강배전 커피의 단맛과 질감을 높이는 데 최적화된 드리퍼지만 여기에는 아주 숙련된 드립 기술이 필요해서 매번 커피를 맛있게 내려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수많은 강배전 커피를 내리면서 결국 제가 자주 손이 가게 된 드리퍼는 이겁니다. 커피에서 물만 나는 바이패스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강배전 커피 내릴 때마다 조심스러웠던 물 붓기, 유속의 흐름을 조절하기 쉬워서 커피 내리기가 편한 드리퍼, 스테디패스트 커피 브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배전 커피 내리는 걸 어렵게 만드는 변수를 최소화해주는 드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시피 그대로 따라하기 편하고 그래서 매번 같은 결과물, 커피 맛을 내려준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스테디패스트 커피 브루어는 하리오, 고노와는 형태부터 많이 달라요. 먼저 하리오, 고노 같은 콘 형태가 아닌
포켓 타입 드리퍼라서 맛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매번 추출의 안정성이 좋은 드리퍼입니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내려오는 리브는 아래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는 형태로 드리퍼한 물의 흐름을 좋게 해서 텁텁함 없이 강배전 커피의 맛과 향을 깔끔하게 내려줍니다. 여기에 드리퍼 입구가 넓은 편이라 원형으로 물을 붓는 서클 부어도, 가운데 중심에 물을 부어주는 센터 부어도 어떤 형태의 물 붓기든 편하게 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배전 커피 내릴 때 물 붓기를 잘못해서 커피가 너무 쓰거나 밍밍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커피를 내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진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가 강배전 커피의 맛과 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커피를 내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 보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내용, 강배전 커피 실패 없이 내리는 법 3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해보실 수 있는 핵심 가이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강배전 커피 내릴 때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줄 방법, 첫 번째 커피 드리퍼에 이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건 좋은 강배전 커피를 잘 선택한다입니다. 이것도 원두빨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커피를 다크 로스팅하면 향미가 손실되고 쓴맛, 탄맛이 늘어나서 커피 고유의 특성이 사라진다는데 굳이 좋은 커피를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도 싶고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음식이 재료가 좋아야 맛있는 것처럼 커피도 원두빨 있는 품질 좋은 커피를 써야 당연히 맛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크 로스팅 커피는 생두 고유의 맛을 덮어버리는 로스팅이라서 좋은 커피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품질이 70점짜리와 90점짜리 커피가 있다면 약배전이든 강배전이든 맛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 맛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뿐입니다. 왜냐면요,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맛있는 강배전 커피를 찾을 때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겁니다. 강배전은 커피의 바디, 질감을 강조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강배전 커피의 기준도 바디와 질감, 그리고 이것을 선명하게 해줄 클린컵, 이 3가지입니다. 이 시간 내리는 커피는 이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강배전 커피입니다. 맛있는 강배전 커피의 바디와 질감, 클린컵을 단박에 직관적으로 경험해 보실 커피입니다. 전 세계 바리스타들의 인생 커피라고 하고요. 바리스타 대회 전용 커피라고도 할 만큼 이 커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대회 수상이 어려운 압도적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마운틴 커피의 품질 매니저 논 홀리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잔에서 신의 얼굴을 봤다 라고 했고요. 커피 회사 인텔리젠시아의 제프 와츠는 커피가 너무 향기로워서 마치 빗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커피인들의 찬사를 받는 커피, 게이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게이샤 커피의 매력을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에게 알린 바로 그 농장, 파나마 하시엔다 라 에스메랄다 농장의 프라이비난 게이샤를 배전도 높게 강배전했습니다. 좋은 커피를 이것저것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게이샤 커피를 강배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할 만큼 이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게이샤는 약배전했을 때 제스민 같은 플로럴 꽃향과 베르가못이라든지 오렌지, 복숭아, 자두, 살구, 레몬베리 등 온갖 과일의 맛이 향기로우면서 달콤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커피입니다. 이걸 즐기려고 마시는 거죠. 둘째, 커피를 강배전하면 손실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배전도가 진행될수록 커피에서 날아가는 수분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커피의 중량이 줄어듭니다. 라이트 로스팅의 수분 손실률이 10에서 15%라면
다크 로스팅은 20%라고 할 만큼 손실률이 커집니다. 게이샤 1kg을 로스팅 해봐야 겨우 800g 나오는 거죠. 게이샤처럼 비싼 커피일수록 강배전은 로스터나 카페 입장에서 손실이 커집니다. 그런데도 게이샤를 배전도 높게 강배전한 건 게이샤 커피만이 갖는 복합적이고 밀도 높은 단맛에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강배전하면 초콜릿, 캐러멜 같은 단맛이 도드라지고 커피의 질감도 부드러우면서 진득하고 걸쭉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도가 올라가 맛있는 강배전 커피의 조건 3가지, 바디, 질감, 클린컵을 직관적으로 느껴보기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커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특별하게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강배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진득한 질감까지 한 번에 느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그 느낌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드릴 커피니까요. 레시피는 실제 노팅커피 매장에서 손님들께 강배전 커피를 내려드릴 때 사용하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의 모든 조건은 부서지기 쉬운 약한 다공질 구조를 가진 강배전 커피에 맞도록 커피의 맛과 향이 천천히 고르게 나오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커피의 농도를 높여 좀 더 진하게 내리려고 커피는 20g, 물은 250g을 부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추지 않고 커피의 맛과 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높게 93도입니다. 총 추출 시간은 2분 내외로 짧게, 커피 분쇄도는 1000에서 1100 마이크로미터로 성글게, 그리고 물 붓기는 곱게, 고르게, 천천히입니다. 드리퍼는 스테디패스트 커피 브루어를 사용합니다. 물 온도를 높게 하는 만큼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스테디패스트 커피 브루어는 커피를 내릴 때 드리퍼한 온도를 다른 드리퍼보다 훨씬 더 잘 유지해 줍니다. 금속인 스테인리스 스틸은 온도를 빠르게 올려주고 그 외부를 가죽 슬리브가 감싸고 있어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드리퍼한 온도가 빨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강배전 커피를 더 쉽고 맛있게 내리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강배전 커피 내릴 때는 종이 필터를 린싱하지 마세요. 그래야 강배전 커피가 더 진하고 깔끔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에서는 종이 필터 린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종이 필터를 더 드리퍼에 딱 맞게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종이 필터 바닥을 2배 정도로 약간 넓게 접은 후 종이 필터를 돌려서 그 옆면을 접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양쪽 모서리를 살짝 눌러서 마치 지지대를 만들어주듯 모양을 만들어서 드리퍼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잘 맞습니다. 서버를 예열하고 서버 안에 떨어진 그 물을 버리고 서버 위에 드리퍼를 올리고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넣은 후 성글게 분쇄한 커피 20g을 부어주세요. 드리퍼를 살짝 흔들어서 커피 베드를 평탄화시켜 주세요.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50g씩 나눠 붓게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강배전 커피 내리기에 물 붓기는 항상 곱고 고르게 천천히입니다. 그래야 고소함보다 쓴맛과 텁텁함이 먼저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커피 내리기의 첫 과정은 뜸들이기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곱게 부드럽게 물 50g을 부어주세요. 1차 추출입니다. 가운데만 센터 푸어 곱게 부드럽게 물 50g을 커피베드 중심부에 부어주세요. 2차 추출입니다. 이번에는 서클 푸어입니다. 달팽이를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곱게 부드럽게 물 50g을 부어주세요. 3차 추출입니다. 센터 푸어 곱게 부드럽게 물 50g을 커피베드 중심부에 부어주세요. 마지막 4차 추출입니다. 서클 푸어로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곱게 부드럽게 나머지 물 50g을 부어주세요. 총 추출 시간은 2분 내외 짧게 해주세요. 이 레시피와 커피 드리퍼의 조합은 강배장 커피의 바디와 질감, 클린컵을 안정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합입니다. 나도 집에서 이대로 내려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상이 끝난 후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영상에 사용한 드리퍼와 레시피를 한 번에 확인하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강배자는 커피의 바디, 질감, 클린컵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강배장 커피의 매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배장 커피를 내리고 마실 때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줄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강배장 커피의 바디와 질감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컵입니다. 컵이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주거나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좋은 컵은 커피의 맛과 향을 더 또렷하게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바디와 질감이 중요한 강배장 커피는 약배전보다 더 신경 써서 컵이 입에 닿는 감촉과 컵 입구의 크기, 손에 잡히는 그립을 신경 써서 골라주셔야 합니다. 저는 매장에서 손님들께 강배장 커피를 내려서 담아드릴 때 꼭 인앤서 브루잉 컵을 사용합니다. 인앤서 브루잉 컵은 형태와 소재 모두 커피의 향과 맛, 질감을 인핸스,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커피를 서로 다른 컵에 나눠 담아 마셔보면 인앤서 브루잉 컵에서 커피의 단맛과 질감이 훨씬 또렷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부담 없이 한 잔의 커피를 즐기기에 딱 좋은 150ml로 독특한 굴곡이 있어 한 손으로 잡기 매우 편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를 마시려고 잔을 살짝 기울면 커피 아로마, 향이 코와 입으로 바로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입구 가장자리는 둥근 린 형태라서 커피를 마실 때 입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요. 동시에 커피의 맛과 질감을 더 또렷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강배전의 단맛과 진득한 질감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특이하게 컵 내부를 보면 다른 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부 이런 리치가 있습니다. 이건 커피를 마시다가 잔을 살짝 흔들어주면 커피 음료에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를 주면서 커피의 아로마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커피의 고소함은 진짜 고소한 맛이 아니라 커피의 고소한 향과 커피의 단맛, 질감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뉘앙스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앤서 브루잉컵은 커피의 향을 증폭시키고 커피의 단맛과 질감을 또렷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다 라고 생각하는 강배장 커피의 매력을 더 명확하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인앤서 브루잉컵에 담긴 이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강배장 커피는 카페에서 수많은 커피를 내리는 저도 접하기가 쉽지 않은 희소 가치가 높은 커피입니다.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강배전은 밀크 초콜릿 같은 단맛, 과일 중에서도 큰 씨가 들어있는 핵과일, 그 중에서도 자두와 체리, 특히 검붉게 잘 익은 묵직한 다크 체리의 향미가 선명하고요. 와인 같은 여운도 있고 인상적인 건 진하고 부드러운 입안을 코팅하는 것처럼 꽉 채우는 걸쭉한 질감입니다. 체리가 들어간 초콜릿 같기도 하고요. 체리 과육이 씹히는 잼이 연상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게 뭐지? 싶어 멈칫하게 되는 커피입니다. 한 번에 호로록 마셔버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온도 유지력이 높은 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앤서 브루잉컵은 세라믹 소재인데 이것이 더블 월 이중 구조의 세라믹이라서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 바로 손으로 잡아도 뜨겁지 않고 커피의 온도도 꽤 오래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강배전 커피 내릴 때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강배전 커피의 특성에 맞는 커피 드리퍼를 선택해 둘째, 묵직한 바디, 질감,
클린컵을 가진 강배전 커피를 골라 내리고, 셋째, 강배전 커피의 맛과 향, 질감을 또렷하게 전달할 컵을 찾아 마신다 입니다. 이렇게 내려 드셔보신다면 절대 실패 안 하실 겁니다. 커피에서 나는 초콜릿 맛이 뭔지, 고소함이 뭔지, 그리고 잼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입안을 꽉 채우는 바디감까지 직관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시간 들여 하나하나 찾아보실 필요 없도록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레시피와 함께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 인앤서 브루잉컵,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강배전 커피를 각각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잠깐, 커피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워낙 생산량은 적은데 전 세계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격은 높고, 그런데 이걸 강배전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률이 커서 넉넉히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강배전 커피라서 이 커피를 실패 없이 완벽하게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퍼와 컵, 커피 세 가지 조합을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좋은 혜택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난 후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꼭 알아두셔야 할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커피 보관 기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강배전 커피의 상미기간,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기간은 로스팅한 날짜에서 5일 이후부터 15일 사이입니다. 그 기간 안에 드시는 커피는 원웨이 밸브가 있는 원두 보관통이나 원두 봉투에 넣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원웨이 밸브는 산소 유입을 차단해 커피가 산패되는 걸 막아주고,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커피의 디캐싱이 잘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미 기간에 커피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해주죠. 노팅커피의 원두 봉투에는 모두 원웨이 밸브가 있으니까 커피를 받으신 그대로 둔 채 커피를 내려 드셔도 됩니다. 만약 더 오래 두었다가 나중에 마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원두를 한 번씩 내려 마실 만큼만 소분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해 냉동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꼭 주의하세요. 산소를 더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커피에 산소 흡수 패치를 넣어 함께 냉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커피 향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까 산소 흡수 패치는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위해 지금까지 노팅커피였습니다.